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들, 또 해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지금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잔잔하게 한번 이렇게 우리 침잠되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과연 이 전쟁은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전쟁이 점차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각국의 경제가 매우 어렵게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 동시에 각 국가의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 세계는 왜, 무엇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미국과 유럽의 각국 정상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전쟁 범죄가 이미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신들은 이와 같은 전쟁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니 제발 전쟁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유럽과 미국의 국민 여러분도 제발 깨어나시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모두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조세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대 금융자본이 어떻게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또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세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 물가, 이런 것들을 대폭 인상을 시켜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노예로 만든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온전치 못한, 정당치 못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하층민에서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각종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 버리게 되면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영원히 노예로 만들 수가 있고, 한번 지배층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지배층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또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의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전염병 주사 등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특히나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을 내는 해외 기관도 유대 자본이 만든 기구들이고, 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거의 모든 학교는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학교인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유대 금융자본은 수많은 언론과 각종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학을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출세를 할수록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다를 자신도 모르게 충실하게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는 이 모든 내막을 알고 열심히 충성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미 서울대학교 출신들의 적지 않은 부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 금융자본의 어젠다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 공산주의와 의료 공산주의를 대한민국에 퍼뜨려서 국가와 민족 문화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대입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초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 차관보가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연구소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팍스뉴스에서 보도를 하였고, 추가로 취재가 들어가게 되자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고, 하지만 2011년 우크라이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생물학연구소 개소식을 했던 기사가 게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바는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이라크 내에 생물학 무기가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우크라이나 차관보의 발표대로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된다고 하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유럽과 미국 언론들이 발표하는 언론 그대로를 인용해서 보도하다 보니 러시아는 악마이고 우크라이나는 억울하게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무기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미 의회에서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그들을 지원하는 서방 세계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전쟁의 성격을 알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우선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를 식민화하려는 유대 금융자본의 역사와 네오나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전횡에 항의하는 마틴 루터 신부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써 붙이면서 유럽 전역으로 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럽 전역에서 개신교의 교회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로마 가톨릭의 위세가 추락하자 로마 교황청은 예수회의 창시자인 로열라를 불러들여서 예수회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예수회의 의식이 사람의 본성을 말살하는 등 하도 괴기하여 그 이전에는 로마 교황청이 예수회를 이단으로 몰아서 로열라를 감옥에 쳐넣는 등 탄압을 하였으나 로마 가톨릭의 교세가 급격하게 무너지자 예수회를 시켜서 유럽에서 각종 전쟁을 일으킨 뒤에 개신교 신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위그노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은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 신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회가 기획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열라가 예수회를 창설할 때 그 안에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지배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회의 목적은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살인, 방화, 전쟁, 약탈, 마약 등 모든 종류의 악행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의 총재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나중에 훗날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회의 존재에 위협을 느낀 교황께서 예수회를 탄압하게 되자 예수회 멤버들이 로스차일드 가문 밑으로 들어가거나 일루미나티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신분을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유럽의 석공연합이었던 프리메이슨과 동맹을 맺고 활동을 하면서 프리메이슨도 집어삼켜버리고 로스차일드가도 집어삼켜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로마 캐톨릭,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로스차일드 이 모든 것이 한 몸이 되었고 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유대 금융자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시티 오브 런던,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 로마 바티칸, 워싱턴 DC, CIA, FRB, 연방준비이사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학교, 언론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유럽의 각종 정당, 유럽과 미국의 각종의 수많은 단체들과 장학기금 또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이 되지 않으면 출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것에는 집단 섹스, 동성애, 아동을 이용한 성매매, 흡혈 의식 등 온갖 사탕 숭배 의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의식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장려하고 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한국도 서울대학교 출신의 교육위원들 그리고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악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 학교 선생님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정부도 믿지 마십시오. 정부에 의지하면 정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전쟁을 기획하고 미군이 전쟁을 하면 미국 정부는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FRB에서 달러화를 발행하여 전쟁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자를 FRB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FRB 연방준비이사회의 이사들은 모두 영국계이고 또 유대 금융자본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낸 수많은 세금이 결국은 유대 금융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왕족과 귀족들이 유대 금융자본에 모든 것을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유럽의 왕족, 귀족, 수상, 정치인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 금융자본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언론, 학자, 종교인, 공무원, 정치인 등 오피니언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 금융자본은 독일에 망명와 있었던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서 60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로 비밀리에 돌려보내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부유했었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소련을 차지하고 러시아 왕조의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소련 간부의 10중 8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던 수천 톤의 금을 모두 서방의 유대 금융 자본에게 팔아치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 금융 자본은 소련과 독일에게 동시에 무기 공장을 지어주었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독일과 소련을 충돌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유대 금융자본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 및 전후 복구 비용을 지불했는데,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 올라서는 면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FRB에 막대한 이자를 물면서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내다가 점점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영국은 어제까지 동지로서 독일을 물리치는 데 앞장섰던 소련을 적으로 규정하고 냉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한국전쟁부터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 비용을 FRB에서 조달했고, 미국 정부는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계속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제조업은 모두 떠나고 미국 국민들 92%포인트가 식료품을 사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피폐해진 것입니다. 약 7만 달러, 한국 화폐로 9천만 원 정도를 벌어도 식료품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은 것이 미국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각종 독특한 선거들에 관련된 증거들이 나왔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 법조인들,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 것 없이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인, 법조인들이 유럽 금융자본의 노예로 전락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물자, 돈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로 들어와서 세탁된 뒤에 다시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사실들이 미국 언론에 의해서 폭로된 바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게 되자 FTX를 파산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만 유대 금융자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미국을 파산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시절에는 미국의 유가는 매우 낮았고 일자리도 넘쳤고 교도소의 재소자들까지도 일자리를 구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금 감면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그 많던 셰일가스 파이프라인을 모두 잠궈버렸고 그 결과 이제는 파이프들이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유가는 폭등하였고 물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세금을 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또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 준조세, 공공요금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가난하게 되고
또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바로 조세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중국과 합세하여 자국에 전염병을 뿌렸다는 그런 의심도 많고, 또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된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강요도 해왔으며, 그러한 결과 많은 미국인들이 부작용으로 죽어나갔고,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파우치 박사와 같은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만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유대 금융자본이 노예로 전락한 미국 정부는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일에도 의도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돈을 벌었지만, 미국 국민들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유가, 곡물 가격 등이 폭등하였고, 전 세계 인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포인트도 안 되는 유대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 때문에 무고한 인류가 죽어나가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금융 자본은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Great Reset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군대를 해체하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며 각 민족의 민족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과 각 나라의 독창성, 고유성, 중산층, 군대가 사라져야 세계 단일화 정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출신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이미 유대 금융자본주의에 의해서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그들의 출세는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없어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의 기념관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총장부터 어떤 교수들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서울대학교가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이자 유대 금융자본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하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네오나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렌베르크 전범재판소가 열리고 10여 명의 나치 고위층만 처형을 당하였고, 대부분의 나치의 고위층들은 유럽의 각 국가와 미국의 고위층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독일 나치가 보유하고 있었던 과학기술, 건설기술, 군사기술 등에 비할 경우에 소련이나 미국의 그것들은 매우 초라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나치 기술자들이 대거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기술자들을 모두 흡수했는데, 그들이 70여 년이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패전하여 도주하는 독일군에게 무참하게 박살날 정도로 형편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단지 물량 공세로 겨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하니 독일 나치의 선진 기술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소련이 나치 잔당들을 모두 데리고 갔고, 또 그들이 각 국가에서 상류층으로 올라서게 된 배경이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탱크에도 나치 문양을 그려놓고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찍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련으로 들어간 나치들은 부유했던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몰려 살았는데, 그들이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네오나치의 선조들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금융 자본들은
나치를 동원하여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를 물어뜯어서 러시아가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주변 환경을 만든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은 25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러시아는 약 1만 5천 명가량이 사망했다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보고가 언론에 나온 바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맞는 보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남자가 없어서 주변 국가로 탈출한 자국민들 중 남자들을 강제로 징발해서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와 같은 미국이 키운 전쟁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군에서 싸우고 있는 사진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왜 IS가 와 있는 것인가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끝난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유대 금융자본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전혀 불쌍하지도 않으며 그저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 비용은 결국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저지를 전쟁 범죄로 인해서 미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계 전 인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미국이 다시 평화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에서 유독물질을 실었던 열차가 탈선하고 충돌해서 유독가스가 하늘을 뒤덮고 시꺼먼 버섯걸음을 만든 사진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이 사건을 며칠 동안 보도조차 하지 않았었고 트위터 등으로 진실이 퍼져나가게 되자 마지못해서 보도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무기를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미국에서는 열차 탈선 사건이 20건, 식료품 공장 등 여러 공업시설들이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는 일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일으킨 사건일 수도 있겠고 물론 음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대 금융자본이 용병을 써서 일으킨 테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어느 쪽도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세계 단일 정부가 시행되고자 하면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중산층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역사, 세계사, 도덕, 철학, 윤리 등 사람을 만드는 인문학을 없애고 LGBT 같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논리를 가르쳐서 학생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민과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시켜서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회 간접 자본의 테러를 저질러서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각종 물가가 오르게 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각 국가가 자살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그대로 실천했었던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은 무려 1시간 40분에 달하는 연설을 했고 모스크바 대형 경기장에 약 30만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지키자고 조국 수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 두 행사에서 모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다 순직한 러시아 병사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을 더 많이 죽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에게 미국 국민들에게 고혈을 빨아서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우월합니까? 아니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병사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합니까? 국제 정세 또한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제 정세를 정글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들도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쇠뇌된 것입니다. 유명한 학설과 이론에 대해서 박식하게 알면 알수록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논리에 쇠뇌되기 쉬운 것입니다. 유대 금융자본과 유착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추악한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으며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미국에게 투자해달라고 요청해 놓고서 막상 투자를 하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미국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자 이제는 중국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장기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결론적으로 한 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뒤에 한국 산업들은 모두 미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한국산 물건 대신에 중국산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미국이요. 미국이 중국의 주적이라는 미국 바이든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은요, 더 이상 유대 금융자본과 미국의 돈벌이 전쟁에 이용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조상들께서 남겨주신 아래와 같은 외교 전략을 아주 대못으로 꼭 받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첫째가 홍익인간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가 제세이화입니다. 교육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다. 또 세 번째가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은 제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미 당신들의 전쟁에 관련된 범죄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비옵니다.